시장을 선도하는 데이터 분석 솔루션,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를 한 단계 끌어올릴 인사이트, 매일 저녁 퇴근길에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입니다. 오늘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암호화폐 시장은 겉보기에는 참 조용해 보이는데요. 네, 표면적인 수치만 보면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이면, 그러니까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거래소의 백엔드에서는 거대한 자금 이동과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표면적인 약세장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자본 이동,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의 청산 메커니즘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표들을 보면 가격표에 찍힌 숫자와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이면의 수급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움직이는 일종의 디커플링 장세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금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추적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전반적인 시장 지표부터 볼까요? 현재 비트코인은 7만 1000달러 선, 이더리움은 2190달러 선에서 약보합세입니다.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동반 하락하고 있고요. 그렇죠.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도미넌스도 58.78%로 떨어졌고 이더리움 점유율도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반면에 리플, BNB, 솔라나 같은 일부 상위권 알트코인 쪽으로는 자금이 소폭 이동하는 흐름이 포착됩니다. 단순히 가격이 떨어졌다기보다 거래량 감소라는 지표를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유동성 증발을 심각하게 봐야 하는데요. 현재 디파이 시장 24시간 거래량이 7% 넘게 줄었고 시장의 혈관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도 11%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파생산분 거래량 역시 8% 넘게 줄었고요. 매수나 매도를 체결하려는 의지 자체가 시장에서 많이 사라졌다는 객관적 증거네요. 하지만 적은 금액의 주문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아주 취약한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잠깐, 그 대목에서 데이터가 서로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방금 현물 거래량이 줄고 유동성이 위축됐다고 하셨는데 미국 현물 ETF 창고의 데이터는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네, ETF 쪽 순유입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3,353개가 순유입됐고요. 이더리움은 2만 9천여 개, 솔라나는 13만여 개가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프랭클린 템플튼의 리플 ETF에도 자금이 쏟아지고 있는데 시장 전체 거래량은 마르는데 특정 ETF 창고로만 막대한 자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 이 간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 간극이 바로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거래소 호가창의 현물 거래량이 줄어든 건 명백한 팩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거대 자산 운용사들은 그 일반 거래소 호가창에서 비트코인을 긁어모으지 않거든요. 일반 거래소가 아니라면 장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대규모 물량을 시장 가격 충격 없이 확보하려고 OTC 마켓, 즉 장외 시장에서 채굴업체나 배용 홀더들과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장외에서 막대한 물량이 소화되고 있으니까 지표상으로는 거래량이 말라붙은 것처럼 보였던 거네요. 개인들은 이팔하는데 기관들은 조용히 매집하는 거대한 손바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단기 변동성을 노리는 투기적 자금은 떠나고 있지만 수년 뒤를 내다보는 기관 자금은 거대하게 펀더멘탈을 매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관들은 미국 규제 환경의 변화와 구조적인 성장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기관들이 베팅하고 있다는 그 규제 환경의 변화, 이 부분이 오늘 두 번째로 짚어볼 핵심 이슈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디파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책을 대폭 완화하는 입장을 내놓았죠. 네, 이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 뉴스입니다. 그동안 생태계 밸류에이션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던 게 바로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이었거든요. 게다가 미국 현직 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의 고문 패트릭 위트도 암호화폐 입법 이견이 크게 축소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확실히 규제 리스크가 걷히는 분위기네요. 맞습니다. 특히 SEC의 디파이 규제 완화는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사용자가 접속하는 프론트엔드 인터페이스 제공자들을 집중 타겟으로 삼아왔었죠. 그래서 개발자들이 디파이 서비스를 다 만들어 놓고도 소송이 두려워서 특정 지역의 접속을 차단하는 지오블락 현상이 빈번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 잣대를 완화해주겠다는 건 개발자들이 법적 리스크에 대한 공포 없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위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건 결국 활성 사용자 증가로 이어지고 기초 자산의 내재 가치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펀더멘탈 개선이 되겠군요. 백악관,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발 뉴스도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 입법 논의의 핵심이 스테이블 코인, 인센티브 구조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전통 금융과 탈중앙화 금융을 잇는 기축 통화입니다. 제3의 플랫폼을 통해 합법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진다는 건 월스트리트의 막대한 잉여 자본이 규제 리스크 없이 진입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 파이프라인 구축, 다시 말해 전통금융과 디파이의 결합이 이제 현장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영국 고객을 대상으로 앱 내부에서 탈중앙화 거래소로 바로 진입하는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홍콩 당국은 거대 은행인 HSBC에 스테이블 코인 라이센스를 부여했습니다.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중앙화 거래소나 은행이 디파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섬과 엮이는 걸 극도로 꺼렸었죠. 과거에는 두 생태계가 완전히 분리된 섬이었다면 이제는 코인베이스 내 HSBC 같은 기업들이 직접 그 섬으로 가는 공식적이고 안전한 교량을 놔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 교량의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두세 개를 연결하는 걸 넘어서 전통 금융 수준의 검열과 안전장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장치라면 코인베이스가 도입했다는 러그풀 필터링 기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디파이의 가장 큰 리스크인 러그풀을 막기 위해서 온체인 데이터를 실시간 스캔하다가 특정 지갑의 자산 집중도가 기형적으로 높으면 위험 신호로 간주하고 사용자 진입을 사전에 차단해 줍니다. 즉, 뒷문으로 자본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일종의 위험 탐지기로 미리 걸러준다는 거군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수문장이 있으니 안심하고 디파이 시장에 자본을 투입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리스크 필터링이 정착되면 보수적인 기관 자금들이 디파이로 진입하는 표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최근 10억 달러 규모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한 것도 결국 이런 인프라 완성과 규제 완화 흐름에 대한 강한 확신을 증명하는 움직임입니다. 7만 1천 단업 샤도 아래 구간에서 1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를 매집했다는 건 그만큼 거시적 방향성에 굳건한 믿음이 있다는 거겠죠? 이런 쉼없는 매집은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제공해 주겠고요. 자, 여기까지 흐름을 보면 펀더멘털은 너무 훌륭합니다. 장외 시정 매집, ETF 자금 유입, 디파이 인프라 구축까지. 네, 중장기적인 상승을 가리키는 지표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의문이 듭니다. 펀더멘털은 이렇게 단단한데 왜 당장 오늘 거래소 화면의 가격은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걸까요? 이 모순을 풀기 위해 파생상품 시장의 단기 레버리지 데이터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코인글래스 24시간 누적 데이터를 보면 상승에 베팅한 롱 포지션들이 대거 강제 청산당했습니다. 네, 24시간 전체로 보면 비트코인 2억 2,900만 달러를 포함해 롱청산이 압도적이었죠. 전체적으로 강한 하락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최근 4시간 단위로 쪼개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면서요? 맞습니다. 최근 4시간 데이터를 뜯어보면 시장 기조가 격적으로 뒤집혔습니다. 이 시간 동안 발생한 청산 규모의 무려 63% 이상이 하락에 베팅한 숏 포지션 청산이었습니다.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친 물량들이 강제로 정리됐다는 거군요. 네, 특히 특정 거래소의 쏠림 영상이 기형적입니다. 바이낸스는 숏 청산 비율이 62%였는데 게이트.io에서는 79%, 파생상품 특허 거래소인 하이퍼리퀴드에서는 청산 물량의 96% 이상의 숏 포지션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하이퍼리퀴드에서 청산 물량의 96%가 매도 베팅이었다고요? 앞서 24시간은 롱 포지션이 다 터져나갈 만큼 하락장이었는데 갑자기 4시간 동안 숏이 96% 터졌다면 이건 자연스러운 반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숏 스퀴즈 현상 아닙니까? 네, 데이터가 보여주는 패턴은 전형적인 숏 스퀴즈의 메커니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은 미리 자산을 빌려서 매도하는데 예상과 다르게 가격이 오르면 거래소의 청산 엔진이 증거금을 보호하려고 시장가로 강제 매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락 패팅이 실패하는 순간 그 포지션들이 대규모 기계적 매수 주문으로 돌변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현물 유동성이 극도로 말라붙어 있다고 짚어드렸잖아요. 이렇게 얇은 호가창에 파생상품 시장의 강세 매수 주문이 쏟아지면 가격은 순식간에 폭등합니다. 이게 더 높은 가격대에 있던 숏 포지션들을 연쇄적으로 터트리는 거죠. 하이퍼리퀴드의 96% 숏 청산은 진짜 매수세가 아니라 인위적인 릴레이 급등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현물 시장의 탄탄한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거래량에 말라있는 호가청 위에서 숏스퀴즈로 억지로 밀어올린 가격이군요.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추격 매수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맹목적인 롱 포지션이나 추격 매수는 철저히 지양해야 합니다. 지금은 유동성이 마른 상태에서 발생하는 개별 종목들의 기형적인 변동성에 집중하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체크포인트로 삼아야 할까요? 레이브, 제트캐시, 도지코인, BNB 같은 종목들을 보셔야 하는데요. 이 종목들의 특징은 가격 변화 방향과 파생상품 청산 방향이 완전히 엇갈리며 숏커버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과 청산 방향이 엇갈린다는 부분? BNB 데이터를 예로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BNB의 경우 24시간 기준으로 가격은 0.8%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파생상품 데이터를 보면 숏 청산 규모가 롱 청산을 2배 이상 웃돌았거든요. 그런데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봤다. 이 모순적인 상황은 뭡니까? 하루 동안 얼마나 맹렬한 수싸움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큰 틀에서는 하락 추세였지만 파생상품 세력들이 숏 물량을 잡아먹기 위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가격을 위로 쏘아 올리고 다시 내려오는 극심한 변동성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숏 포지션을 한 번에 털어먹으려고 날카롭게 가격 펌핑을 일으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도지코인도 위아래 양방향 포지션을 모두 터뜨리는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고 반면에 제트캐시는 드물게 3.3% 상승하며 특정 테마로 투기적 수급이 쏠리는 걸 방증했습니다. 대형주들이 방향성을 잃고 횡보하는 사이 파생 세력들이 중소형 알트코인의 호가창 공백을 파고들어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명백한 지표입니다. 네, 오늘 브리핑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를 철저히 2가지 차원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편에서는 장외 시장 매집과 현직 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발 규제 완화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 자본이 합법적으로 진입할 파이프라인이 구축되며 펀더멘털은 끝없이 단단해지고 있죠. 네, 장기적으로는 아주 견고한 상승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의 가격을 결정짓는 건 이런 장기 펀더멘털이 아니라 극도로 얇아진 호가창 위에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해 숏 스퀴즈를 유도하는 파생상품 시장의 기계적인 청산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국면 전환의 시기에 시장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남겨졌습니다. 네, 과거의 변동성 짙은 시장에서 이제는 엄격한 규제와 신뢰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갖춘 제도권 시장으로 편입되고 있으니까요. 자금의 원천이 개인의 투기적 레버리지에서 월스트리트의 구조적 자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곳의 엔진, 그 기업이가 근본적으로 교체되고 있는 지금, 과거 10년 동안 통용되었던 단순한 캔들 차트 분석과 과거 패턴에만 의존하는 투자 방식이 앞으로도 유효할까요? 새로운 자금의 규칙을 이해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변곡점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짚어드린 데이터 이면의 맥락들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